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8세 정미영입니다. 저는 대한그룹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가명을 사용하고 각색과 창작이 되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3년 전 대한그룹의 새로운 실험은 기업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하여 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회장의 취임식장도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열광적으로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들도 모두 헤드라인으로 대한그룹의 새로운 출범을 보도하였습니다. 신임 회장은 무대에 올라 눈시울을 붉히며 저는 오직 직원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소통하는 모습은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과의 소통 시간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회장실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사회에서 경영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충성파만 중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내쫓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30년을 함께한 임원도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회장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장 부인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소문으로 들려 직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장 부인은 미스코리아 뺨치게 얼굴이 고운데다 나이보다 훨씬 동안으로 매우 순진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주가 조작 세력과의 유착, 대학원 논문 대필 스캔들, 무속인들과의 교류, 그룹 이권 개입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다. 음해 세력의 책동이다. 회장은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유튜버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진실은 덮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마침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들을 앞세워 저항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쳐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에도 회장은 자신의 집을 바리케이트로 막아 경찰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은 한때 직원이 주인인 기업을 외쳤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한 가지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견제받아야 하고 민주주의는 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회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간의 과정을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어느 날부터 자신의 측근들과 비밀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때가 됐습니다. 직원들의 지분을 서서히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람들로 이사회를 채워야 합니다. 충성파 중역들은 밤늦게 비밀리에 모여 주주총회를 조작하고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원들의 경영 참여권을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양심적인 중역이 이 모든 계획을 녹음해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법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장부 조작,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 등 수십 가지의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민주적 경영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연극이었나 봅니다. 회장은 마지막까지 모든 게 조작이다를 외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모의가 있었던 그날 밤에 회장실에서 들렸던 충격적인 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의결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회장은 충성파들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CCTV에는 한밤중에 회장실로 들어가는 충성파 중역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류 가방에 가득 담긴 검은 돈의 거래, 위조된 계약서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었던 민주적 경영이라는 것이 허상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 모든 직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찰이 회장 자택으로 향하는 순간 회장은 마지막까지 이건 다 음모다 를 외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대한그룹의 민주적 기업 문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잘못하여 회장실 바닥에 떨어뜨린 USB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USB에는 사설 경호원을 동원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을 구타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룹을 완전 개인의 사기업, 사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의 USB에서 발견된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설 경호업체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이사들은 실력 행사로 제압하십시오.
USB에는 새로운 이사진 명단이 있었습니다. 모두 회장의 측근들로만 구성된 명단이었고 이들을 통해 그룹을 사유화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실 금고에서 검은 서류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검은 서류 가방 안에는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또 다른 음모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차명 계좌 내역, 비자금 조성 장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약점을 정리한 비밀 문건이었습니다. 민주적 경영에 찬성하는 직원들은 모두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관계까지 조사의 협박용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회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했습니다. 특히 노조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약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회장은 이 문서들을 파쇄하려 했는데 미처 없애지 못한 거죠. 검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가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민주적 기업을 사유화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난 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장 부인의 비리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회장 부인은 1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통해 5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특히 주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매매를 반복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 5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고 200여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선수들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회장 부인은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조작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가 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회장 부인의 해외 계좌에서 충격적인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번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회장 부인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 부인은 주가 조작으로 번 수백억의 돈은 고급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자신의 외모 가꾸기에 탕진되었습니다. 해외 유명 성형외과를 찾아다니며 수십 차례 성형수술을 반복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주가 조작으로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돈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회장 부인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와중에도 고가의 명품으로 치장하고 성형외과를 드나들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으로 번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회장 부인의 성형 전 모습은 여고 졸업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진여고 3학년 9반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찍힌 그녀의 졸업 앨범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동창들의 증언처럼 그녀는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로 늘 괴로워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예뻐질 수 있다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을 쥐게 된 그녀는 성형외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부리 코를 높고 오똑한 코로 처진 눈을 크고 또렷한 눈으로 네모난 턱을 B라인으로 바꾸는데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교과서적 성형이라고 불렸다더군요. 한 번도 아닌 수십 번의 수술로 완벽한 황금 비율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김순이라는 이름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교 동창들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굴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으니 알 수가 없어요. 30년 전 그 추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됐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라는 동창들의 말이 무색하게 그녀는 마치 외국 배우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직원들의 땀과 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번 돈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지우는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으로 번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겠죠? 검찰은 마침내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민들의 피눈물로 자신의 얼굴을 바꾸고 불법 자금을 챙긴 회장 부인의 만행이 드러난 것인데 회장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어땠는지 회장 부인은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온 게 지금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한그룹에는 회장 부인과 친했던 여고 동창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기 노예처럼 개인 심부름꾼으로 이용했어요. 대한그룹 인사팀에 근무하던 박 과장은 순진여고 동창이었다라는 이유로 회장 부인의 개인 심부름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주인과 노예 같은 관계가 되었죠. 밤낮 없이 호출해서 성형외과 동행은 기본이고 명품 매장 쇼핑, 미용실 예약까지 모든 개인적인 일을 시켰어요. 심지어 자신의 불법 주식 거래 증거를 없애는 일까지 강요했죠.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심부름을 거절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자신의 권력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또 다른 비리도 있습니다. 사실 회장 부인의 비리는 차고 넘칩니다. 대한그룹의 한 임원 승진 후보자가 회장 부인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백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회장님께 잘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성의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내부 제보로 인해 검찰에 알려졌고 결국 청탁 비리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회장 부인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발뺌했지만 명품백을 준 사람이 약속이 안 지켜질 것에 대비해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해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계기로 회장 부인의 다른 청탁 비리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청탁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과 관련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이용한 청탁 비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지 아시겠죠? 강남의 한 고급 빌라 지하에는 회장 부인의 비밀 명품 수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수억 원대의 명품 가방들이 즐비했고 모두 승진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명품으로 성의를 보여라라는 말이 대한그룹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닌 명품 가방으로 승진이 결정되는 부패한 인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명품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각 명품별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탐욕이 만든 부패의 고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이 결국은 증거가 되어 돌아오네요. 그런데 한 에르메스 버킨백 안쪽 포켓에서 발견된 쪽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언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얼마짜리 명품을 건넸는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승진 청탁은 버킨백, 부서 이동은 샤넬, 해외 발령은 루이비통. 마치 정찰제처럼 직급별, 청탁 종류별로 명품 가격대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50여 명의 임직원들이 회장 부인에게 명품을 바쳤고 대부분 원하는 자리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사의 인사권이 명품으로 거래되었다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 부인은 자신의 석사, 박사 논문도 모두 표절했습니다. 대필업자에게 돈을 주고 논문을 작성하게 했으며 심지어 표절 사실을 감추기 위해 원저자를 협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돈으로 산 학위로 대학 교수직까지 얻었습니다. 허위 학력을 내세워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녀의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베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위 취소는 물론 학력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자 해당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이 건을 심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그룹의 거액 후원을 받고 있던 대학은 갑자기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열면 앞으로 우리 그룹의 후원은 없을 겁니다. 회장은 대학 총장에게 이런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심의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연구윤리심의위원들은 분노했습니다. 돈으로 학문의 진실까지 매수하려 하다니. 하지만 대학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윤리심의위원회 소속이었던 장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학자의 양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장 부인의 논문 표절 증거와 함께 대학 측의 압력 행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총장님, 이번 건은 조용히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억씩 지원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의 양심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전국 주요 대학 교수 3천여 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문의 진실성을 돈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계의 공분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당 대학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총장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심의위원회는 즉각 소집되어 회장 부인의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말이 있죠. 양심을 지키려 했던 한 교수의 용기가 거대 기업의 압력을 이겨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장 부인의 사설 연구실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기록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자료들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실험 데이터까지 모두 위조되어 있었고 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논문들도 모두 허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회장 부인이 지도했다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까지 모두 대필업자들을 통해 작성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미래까지 망가뜨린 것입니다. 연구비 지원 서류도 모두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연구비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그 돈으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학자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CCTV 영상을 보면 늦은 밤 대필업자들이 드나들며 논문을 전달하는 장면, 연구비를 현금으로 건네는 장면, 심지어 제자들의 논문을 조작하는 충격적인 장면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달 논문은 언제 완성되나요?
돈은 더 줄 테니 빨리 끝내주세요. 회장 부인이 대필업자와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학문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거래의 현장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은 또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 칭하며 무속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한 유명 점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주요 의사결정마다 무속인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식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회장 부인은 이런 무속인들의 조언을 맹신하며 주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중요한 인사 결정까지 무속인들의 전궤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깊은 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는 은밀한 굿이 벌어졌습니다. 회장 부인은 수천만 원을 들여 구슬했고 심지어 임원 인사 전에도 점을 보았습니다. 전국의 유명 무속인들이 그녀의 인맥이었습니다. 특히 도사라 불리는 이들과 자주 어울렸고 삶은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신봉하던 무속인들은 그녀의 몰락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길이 창창하다며 그릇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강남의 한 고급 빌라 지하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회장 부인은 기업의 미래를 점치고 주가 조작의 성공을 기원하는 굿을 했습니다. 한 번의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도사라 불리는 무당은 회장 부인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식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 산신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조언을 맹신하며 수백억의 주식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주요 의사결정도 모두 무속인들의 점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장 부인이 무속인들에게 임원 인사, 해외 투자, 신사업 진출까지 조언으로 듣고 이를 남편인 회장에게 이야기하면 회장은 부인의 말대로 무조건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장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의식이 행해지던 지하실에서는 충격적인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진과 머리카락,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조종하려 했던 부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 임원들의 사진에는 저주를 비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은 매달 음력 초하루가 되면 반드시 산신령께 제를 올렸습니다. 이번 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며 묻는 그녀에게 무당들은 귀신들이 도와줄 것이라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운명이 미신에 의해 좌우되었다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속인들에게 흘러간 돈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회장 부인의 계좌로 되돌아왔고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습니다. 전국의 유명 무속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무당이 점사를 보면 다른 무당들도 똑같은 점사를 보는 식으로 회장 부인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장 부인은 이번 굿만 더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며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회장 부인은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강한 굿을 해야 해요.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해요.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은 늘 겉으로는 직원을 위하는 척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은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라며 달콤한 말로 현혹했지만 뒤에서는 직원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회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민주적 경영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는 독재자의 모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이 주인인 기업이라는 슬로건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성파들을 중용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여러분이 주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치 직원들을 위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배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직원들을 기만하려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것이었죠.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에는 충성파 임원들과의 은밀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지분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는 와해시켜야 합니다. 우리만 믿으세요, 회장님. 회장은 직원들과 악수하고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심지어 노조 와해를 위해 프락치를 심고 직원들을 이간질하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민주적 경영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그건 직원들 눈가리 개용입니다. 실제 권력은 우리가 쥐고 있어야죠. 회장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장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직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어찌 인간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하지만 그의 눈물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CCTV에는 연설 전 거울 앞에서 눈물 연기를 연습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직원들은 눈물에 약하다니까. 이렇게 눈물 한 방울만 흘리면 다들 넘어가더라고. 회장은 심지어 측근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농락하는데 눈물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연설 전 준비실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울어볼까?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하고 심지어 인공 눈물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의 책상 서랍에서는 연설 대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부분에서 목소리를 떨게 할지, 언제 눈물을 보일지까지 세세하게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떨며 직원들을 바라본다. 여기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친다 등의 지시사항이 빼곡했습니다.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모든 감정 표현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반응까지 예측하여 그에 맞는 즉흥 연기 지침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감동할 때까지 눈물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연기를 한다. 라는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회장은 중요한 연설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무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연설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요? 어떤 말을 해야 직원들이 감동할까요? 라며 무당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무당은 회장에게 특별한 부적을 건네며 이것을 지니고 연설하면 모든 직원들이 당신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성적인 경영인인 척 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반드시 눈물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눈물 앞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회장은 이런 조언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회장의 왼손 손바닥에는 임금 왕자가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직원들과 악수할 때마다 이를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CCTV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한 무속인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했고 회장은 이를 맹신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새로 써넣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향한 집착이 결국 그를 미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인 경영인을 가장했지만 실상은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늦은 밤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욱 큰 규모의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점점 더 큰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손바닥의 왕자로도 모자라 이제는 더 강력한 주술적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신적 행동들은 결국 그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린 채 점점 더 깊은 미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유서를 써놓기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유서 뒷면에 또 다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체포될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해외 도피 계획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를 피해 도망가더라도 언젠가는 회사를 다시 장악하겠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회사를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그의 왜곡된 집착이 드러났습니다. 대한그룹 이사회는 더 이상 회장의 불법 경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불법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회장과 공모한 중역들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충성파 중역들은 회장의 불법 경영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비자금 조성, 횡령 등 모든 범죄에 가담했고 결국 그들의 죄악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경영의 공모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네요. 하지만 처음에는 중역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했습니다. 라며 발뺌하기 바빴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양심선 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역들이 양심 고백을 시작했고 불법 경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역들의 고백으로 회장의 불법 지시 체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양심 고백을 하던 중역 중 한 명이 폭로한 더 큰 충격적인 비리가 있었습니다. 회장을 정점으로 각 중역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진 것입니다. 마치 범죄 조직처럼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중역들의 양심 선언으로 대한그룹의 불법 경영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중역들의 진술을 토대로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가 드러났고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중역들의 양심 고백으로 확보된 증거들은 산더미였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부터 불법 지시,
녹음 파일까지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자인 회장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장은 모든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모든 것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불법 행위까지도 그건 중역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수십 년간 충성했던 부하 직원들을 한순간에 배신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회장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더구나 회장은 자신이 키워온 어용노조를 동원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 회장님은 결백하다. 를 외치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용노조는 실제 노동자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이번에도 회장을 위해 거짓 농성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회장의 비열함을 더욱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노조와 직원들은 이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어용노조 간부들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회장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었죠. 이제는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회장은 어용노조 간부들을 협박해 농성을 강요했습니다. 농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에는 회장이 어용노조 간부들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와 가족들까지 모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어용노조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라. 수사가 부당하다고 외쳐라 등의 불법적인 지시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되어 회장의 수사방해 혐의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어용노조 간부들은 회장이 그동안 노조를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또한 회장은 모든 불법 행위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김상무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시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아침 저를 불러 구체적인 불법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장의 책임 전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상무의 자백으로 모든 불법 행위가 회장의 직접 지시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상무는 매일 아침 회장과의 미팅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왔습니다. 거기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장은 발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법 지시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김상무는 회장이 해외 도피를 준비하면서도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끝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모든 불법 행위의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발을 빼려고 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회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김상무의 증거 제출로 모든 불법 행위가 밝혀졌고 충성파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고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대상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회장은 나는 결백하다. 모든 것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회장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도 나는 직원들의 아버지다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키웠다. 직원들은 다 배은망덕하다.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 했습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직원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뻔뻔한 거짓말이. 3년간 이런 사람이 회사를 좌지우지했다니. 직원들은 그제서야 회장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뻔뻔한 회장의 모습을 보니 어떠신가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으신가요? 더구나 회장은 자신의 불법 행위를 경영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포장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 회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그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회장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고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으면서
직원들은 회장의 뻔뻔한 변명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인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회장님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어떻게 직원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까? 직원들은 이제 회장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회장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회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저택에서 대문을 굳게 잠그고 변호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요새처럼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정의의 그물망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함께 수사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회장의 저택 주변에는 분노한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 강변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면서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던 회장은 이제 나와서 책임져야 합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스스로 나와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변호사들과 함께 저택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농성을 막기 위해 더욱 철통 같은 경비를 세웠습니다. 회장의 자택에는 CCTV와 함께 사설 경호원들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은 담 너머로 오가며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곧 저택으로 향할 예정이고 이제 더 이상 사설 경호원들도 법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택 주변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농성 중인 직원들, 사설 경호원들, 그리고 곧 도착할 수사관들. 대한그룹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